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 그래서 뭐 앞쪽에서 했던 거랑 같습니다.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그 엠리스트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체 숫자 필기체를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고요. 그래서 그 필기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쫙 한 다음에 사람들이 필기체로 이렇게 숫자를 적으면 그럼 그 숫자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이게 무슨 숫자다, 3이다, 5다, 0이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숫자들을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모델링을 한번 해볼 텐데, 단순히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CNN으로 이어질 텐데, 일단은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층을 쌓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러닝 할 때 그 개념들이 또 필요한 개념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통 러닝 할 때 이 러닝 데이터가 있겠죠. 러닝 하려는 그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이 데이터들을 전체 다를 러닝에 쓰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데이터를 세 분류로 나눈 다음에 러닝 데이터를 일단 크게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데 앞쪽에서는 이제 그냥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학습했던 거 가지고 직접 이 그 프리딕트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데이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 러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 러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학습 도중에 사용되는 데이터이고요. 학습이 다 돼서 모델이 하나가 생성이 되면 그 생성된 모델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로 이제 코딩 할 때 한번 볼 텐데 러닝을 하면 이제 에폭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전체 데이터, 즉 이 러닝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학습을 한번 시키죠. 그럼 이렇게 학습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W 값들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W랑 B 값들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최초에 랜덤하게 들어갔던 W나 B 값이 바뀐다는 얘기인 거고요. 학습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바뀐 한 에폭시는 이 데이터, 러닝 데이터가 한 번 들어간 겁니다.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한 번 들어간 상태에서 학습이 다 되고 나면 러닝 데이터가 한번 이렇게 W나 B 값이 바뀌어져 있을 것이고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 학습했을 때 데이터를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쪽지 시험을 봤어요. 매번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매번 쪽지 시험을 막 봤는데 이 최종 시험을 볼 때 쪽지 시험에서 만약에 선별적으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만약에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하지가 않겠죠? 그죠? 어차피, 물론 공부를 안 하면, 저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봐도 점수 잘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공부를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부할 의지가 있다면, 이거는 100% 100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할 때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러닝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가지고 한 번 러닝할 때 데이터를 한 번 다 보고 난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그 다음 에폭시에서 또 러닝 데이터를 전체를 다 집어넣어서 W랑 B 값을 또 바꾼 다음에 또 밸리데이션 데이터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두 데이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학습을 내가 만약에 에폭시를 뭐 10번 아니면 뭐 50번을 줬어요. 그래서 그 에폭시만큼 다 돌았어요. 다 돌아서 W랑 B 값이 다 학습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델 가지고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이 데이터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떼놔야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까지 학습할 때 집어넣었다가 이거를 또 프리딕션 하거나 끝날 때 이밸류에이트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밸류에이트 할 때 얘를 사용을 해버리면 그죠? 앞쪽에 제가 시험 문제 쪽지 시험 가지고요 기말고사나 뭐 이런 거 중간고사 보는 거랑 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쪼개서 사용을 하고 만약에 데이터량이 아주 많다면 얘네들을 따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는 랜덤하게 얘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을 미리 선별해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밸리데이션이나 러닝 데이터는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있는데요. 그거는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하는데 모델링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엠리스트 데이터 가지고 먼저 할 겁니다. 엠리스트 데이터를 할 텐데, 모델링을 하는데 이 잘 보시면 개념적으로 처음이라 제가 이걸 상세하게 좀 그려놨어요. 처음에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가 28 곱하기 28짜리예요. 그러니까 가로 28픽셀, 세로 28픽셀짜리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인데 요거를 실제로 러닝하러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요 형태대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얘가 배열이니까 행렬이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즉 위에 한쪽, 요 위에 한 셀 줄이죠. 한 셀 줄만 끄집어내고, 그 다음 셀 끄집어내고, 그 다음 셀 끄집어내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쪽쪽 붙여가지고, 붙여서 여기 입력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도 어차피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을 보통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렬 계산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784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그럼 784개의 인풋이 생긴 거겠죠. 그죠? 인풋이 784개. 즉, 이 인풋으로 인해서 여기에 동그라미가 784개의 동그라미가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댄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제 층을 하나 만들 텐데, 이 층은 어떤 층이냐면 200개짜리 층입니다. 200개짜리 층. 그러면 즉 여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200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200개가 있는 이 동그라미 층을 만들 거고, 그러면 W랑 B는 어떻게 될까요?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200개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784 곱하기 200개의 W가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하나마다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총 200개가 있겠죠. 이런 층을 하나, 그러니까 이게 댄스로 만들겠죠.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댄스로 만들 거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댄스를 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를 썼죠. 그죠? 그리고 여기 유닛이라고 하는데, 댄스에서는, 케라스에서는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유닛이 200개. 그죠? 그래서 200개.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면 결국은 출력이 200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요렇게 우리가 모델을 만들 거고요. 실제로 요 밑에 그림처럼 동작할 겁니다. 좀 상세하게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렐루를 통과시키고 나면 렐루에 의해서 총 200개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200개가 되겠죠. 그죠? 200개의 결과값이 하나 생길 것이고, 이것이 다시 다음번에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이 되고 나면 우리는 레이블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답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원핫 인코딩을 시킬 겁니다. 왜 원핫 인코딩을 시키는지는 뒤에 제가 일단 프로그램 작성하고 뒤에 장표에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할 때 왜 굳이 원핫 인코딩을 쓰는가예요. 원핫 인코딩 안 써도 됩니다. 끝에 레이블에 여기 답이 실제로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요런 실제 숫자가 나오게끔 하게끔 모델링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인간의 뇌를 닮아 있지 않고, 두 번째, 인간의 뇌는 그럼 왜 그렇게 되어 있냐는 거죠. 그건 이제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자, 그러면 최종적인 이 레이블링하고 이제 레이블링의 값이 나와야 되니, 얘는 이제 댄스를 하나만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심플하게 제가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200개짜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웃풋 자체가 되죠. 얘도 댄스입니다. 댄스인데 소프트맥스로 얘도 제가 유닛을 안 적었군요. 얘는 유닛이 10개짜리입니다. 10개짜리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펑션은 소프트맥스. 그러면 10개가 출력이 될 거고, 이거를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레이블하고 비교를 하겠죠. 그죠? 비교를 해볼 텐데, 이게 진짜로 내부적으로 이게 처음에 하면, 제가 할 때는 처음에 이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랑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랑 많이 헷갈렸는데, 그리고 뒤에 from logit 뭐 이러는 것들이 헷갈렸는데, 자, 그것 때문에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소프트맥스를 하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조금 더 내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세밀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소프트맥스를 했는데, 결국은 소프트맥스 하기 전에 WX 플러스 B라는 인풋 펑션 가지고 리니어 계산을 먼저 하겠죠. 그죠? 계산을 하니까 결국은 W는 200 곱하기 10개
바이어스는 물론 10개가 생길 거고요.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요렇게 되고 나면 요걸로 나온 결과 있잖아요. 요 결과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로짓이라고 불러요. 로짓. 얘가 로짓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왜 뒤에 이제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면 from 로짓을 true로 두느냐 false로 두느냐는 뭐냐면, 자, 여기에 이 로짓이 나왔는데 여기에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요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from 로짓을 false로 둔 거죠. 그죠? 아니죠. from 로짓을 true로 둔 거죠. true. 그렇게 하면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WX 플러스 B로 최종 마지막 단에서 마지막 댄스에서 계산된 WX 플러스 B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나온 이 결과값이 로짓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갖다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면 뭐를 사용을 할까요? 소프트 맥스를 사용을 할 거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요 끝에 로짓에서 갖다 사용을 하는 거고요. 내가 직접 코딩으로 그걸 하고 싶으면 실제로 여기다 끝에다 액티베이션 펑션에다 소프트 맥스라고 댄스 끝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얘를 이제 따로따로 분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거에다가 이 값이 나올 것이고 이게 로짓이라고 부르고요. 이 로짓을 소프트 맥스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안 됩니다. 1이 넘어요. 근데 이것만 하나만 해도 3.5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프트 맥스 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0.1과 0.1 사이 0.1이라는 값하고 0.1 사이의 값은 간격은 0.1밖에 나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0.00이라고 0.001 또는 답이 1이라고 나왔을 때, 왜냐하면 얘는 리니어한 값의 답이니까 리니어한 값의 1과 2의 차이는 1 나는데 0.1과 0.2의 차이는 0.8이 나잖아요. 그쵸? 아니죠. 0.1이 나는 거죠. 0.1이. 그죠? 1과 0.1은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그거 앞쪽 영상을 보십시오. 더 상세한 거는. 앞에 제가 소프트 맥스 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소프트 맥스를 해주게 되면 0.1은 0.002가 되고요. 3.5는 0.7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해서 소프트 맥스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차이들이 또 이렇게 확 나지만 두 번째 얘네들을 합쳤을 때 다 1이 된다는 거죠. 그죠? 확률의 개념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로스 값을 계산할 때는 그렇죠. 로스 값을 계산할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겠죠.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서 로스 펑션이 크로스 엔트로피인 거고 그 펑션을 미분해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기울기를 구하냐면 크로스 엔트로피는 0이라고 적혀있는 이 데이터들은 무시를 하는 거고 1이라고 적혀있는 곳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수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앞쪽에? 안 나시면 앞쪽을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서 두 개 사이에, 요 두 개 사이에 로스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백프로포게이션에서 쭉 바꾸고 그 다음 데이터 받아서 또 이 과정 거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오는 거를 이 모든 러닝 데이터 가지고 한번 쫙 오는 거를 이거를 원 에폭시 이렇게 끝나서 W 값 계산해서 백프로포게이션으로 이 가운데 있는 이 W 값들 다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를 또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또 포워드 계산을 쫙 하면 그게 두 번째 에폭시.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시간이 많이 돼서 자, 일단 얘를 요렇게 만들 텐데 요것에 데이터가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까지만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 코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